9월 셋째 주 경마가 시작되는 9월 16일입니다. 자, 지난주는 뭐 추석 연휴 때문에 경마장이 한 주 휴장을 했었고요. 뭐 여러분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전에 있었던 휴장전 경주에서 보통 좀 고배당이 많이 나오는 좀 어려운 승부들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뭐 들어올 말들이 선전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휴장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 올해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달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방이라든가 또는 뭐 기수들도 이 상금벌이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마들로 데뷔하고 있는 2세마들도 이제 내년 이제 3세마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대상 경주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마필들을 갈고 닦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의외의 변수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정도 경마가 비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서 시행된 경마에서 의외의 말들이 좀 인기마로 떠오르는데 그 말들이 실패를 하면서 배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인기마에 대해서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고요. 나만의 승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런 마필의 능력이라든가 전개를 보고 좀 전개 추리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마번을 도출해 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암말 루키원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마필 중에서 2마필 정도가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렀었고, 나머지 10개 마필들이 이제 그 데뷔전에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2세 마필들 중에서 조금 향후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은 이미 다 데뷔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들은 좀 백업 요원들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강력한 인기마가 하나 있죠. 5번마 그레이트 미스. 이 마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좀 전개를 풀이해보고 이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좀 공략하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요. 어차피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뭐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조교 모습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5번마 그레이트 미스 그리고 3번마 플라잉 터치 외곽에 있는 11번마 장산 디파이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앞선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쿠케난 9번마 패스트 퓨리 이 정도의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여기에 주행심사에서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나름 걸음을 보여줬었던 4번마 BK론이라든가 좀 특급 기수가 기승한 7번마 월드 클래스 캣도 아마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그레이트 미스 데뷔전에서 양호한 출발 능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뒷심의 여력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그 앞선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5번마 그레이트 미스가 좀 손쉬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 마필은 앞선에 나가도 되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번마 플라잉 터치도 초반에 강하게 좀 강공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최외곽은 아니죠. 11번마 장산 디파이. 이 마필이 좀 순발력을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좀 불리함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한데,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 김영관 마방의 앞말들이
상당히 발전 기대치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번마 장산 디파이가 앞뒤 보지 말고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앞선에서 좀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블루 아이콘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 여기에 데뷔전을 한번 치러봤었던 2번마 쿠케난이 직전 경주에서는 최외곽 게이트에서 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 전개도 가능하고 라스트 끝걸음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비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9번마 패스트 퓨리는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필 조개 모습의 마필 상태도 좀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9번마 패스트 퓨리 쪽에서 좀 이변이 일어날 가망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5번마 그레이트 미스를 어느 정도 믿는 가운데 후착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쿠케난, 5번마 그레이트 미스, 9번마 패스트 퓨리, 11번마 장산 디파이,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번마 플라잉 터치나 12번마 블루 아이콘 이런 마필도 좀 무섭기는 한데 뭐 신마 경주에서 이 말 정말 다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5번마 그레이트 미스의 좀 순발력을 좀 믿어보자라는 쪽이고요. 그 순발력을 견제할 수 있는 11번마 장산 디파이,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9번마 패스트 퓨리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2번마 쿠케나는 한 번의 경험이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진마들이 좀 섞여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좀 난해한 편이고요. 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4번마 아이러브 한센이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강력한 충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히 보시면 이 4번마 아이러브 한센, 6번마 빅터 바시움,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9번마 날라,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2번마 특급 캠프, 3번마 스토머게인, 7번마 스페셜 히어로 등이 마지막 직선주로 한 발을 노리고 따라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 경주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이 4번마 아이러브 한센이 조인권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과연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6번마 빅터 바시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순발력은 제일 좋은 마필인데 좀 장기 휴양을 했죠.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연습 주행을 했는데 연습 주행의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이 6번마 빅터 바시움도 어쨌든 그 승패 여부를 떠나서 초반에 좀 강하게 선행마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자, 여기 특이한 말은 이제 9번마 날라입니다.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금주에 이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준호 기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9번마 날라가 이제 2세 안말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의 성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록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루키 경주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이 높은 루키 경주를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금 늘렸거든요.
아마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00m보다는 1200m.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늘어날수록 조금 더 이 마필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말쯤 괜찮았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뭐 3세마, 4세마들 다 섞여 있지만 그렇게 강편성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세마라 하더라도 외곽에 있다는 불리함은 있지만 이 마필은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순발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6번마 빅터 바시움이 공백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번마 아이러브 한센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관심사입니다. 자, 결국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장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도 좀 유리해 보이는데, 자,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이 2번마 특급 캠프가 최근 세 경주 뭐 경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바닥권, 3착 바닥권 뭐 이랬는데 마필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붙여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경주 흐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번마 특급 캠프도 이제 마지막 한 발은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3번마 스톰 어게인이나 7번마 스페셜 히어로는 이쪽 강영권 마방에서 동반 출주를 시키고 있는데 글쎄요, 좀 아쉬운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중에서 이 7번마 스페셜 히어로는 직전에 이 아이러브 한센과 치열하게 어느 정도 싸움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크게 믿을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느 마필을 과연 충마로 세우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수 여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2번마 특급 캠프, 4번마 아이러브 한센, 7번마 스페셜 히어로, 9번마 날라,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저는 9번마 날라의 발전 기대치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 퇴역자마 별정 A형 1400m 8마필이 출처라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진마 편성이고요. 특징이 선행마, 그러니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1400m 경주 거리인데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꽤 있는데 그렇게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필이 과연 앞선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즉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그리기가 힘든 그런 경주입니다. 주도하는 마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주는 막판에 막 몰릴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2번마 스타마타, 뭐 3번마 일강대로, 4번마 아델플라이,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좀 인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뭐 6번마 나르켓이나 7번마 데지플라이, 8번마 총알참 등도 어느 정도 좀 복병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놓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느 마필을 좀 강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이 1400m라는 가장 경주하기 어렵다는 경주 거리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산마 6군 마필들이 과연 자기 모습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순위는 정해집니다. 뛰면 순위는 정해지기 때문에 뭐 1, 2, 3위가 결정은 되겠지만 믿음을 갖고 가긴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3번마 1강대로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 이제 3착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 늑발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늑발을 하니까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주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1000m 거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직전 8월 26일 경주에서도 이제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의 이점을 안고 도전을 했는데 비교적 출발은 뭐 그런 대로 양호했어요. 양호했는데 마지막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솔직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쉽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리를 늘려 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세 마필이거든요. 근데 1400, 1000m를 뛰던 마필을 갑자기 지금 1400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물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장점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번마 1강대로가 결국은 이제 인기마가 될 텐데 과연 그 인기마에 부응하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느냐, 이 점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죠. 4번마 아델플라이.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제 직전 1400m에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마 최고의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2번마 스타마타는 제가 늘 추천을 했던 마필이고요. 계속해서 인기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계속 추천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적중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은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도 좀 들쭉날쭉한 마필인데 좀 앞선에 붙여 뛰다 보면 마지막 끝걸음이 무너지고 어느 정도 뒤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시간과 거리가 아쉽고 좀 이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은 더 뛸 걸음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기마 세 마필이 나름대로 장단점은 갖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단점들을 갖고 있는 인기마를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마필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즉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 부경상경주는 자신 있게 배팅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필이 어떻게 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보여진 걸음, 지금까지 보여진 걸음이나 또는 다른 마필들과의 상대성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인기마 세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선전할 가망이 좀 높고요. 여기에 굳이 한 마리를 추천을 하자면 저는 6번마 나르켓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르켓이라는 마필은 마지막 취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좋은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늑발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쓴다고 그래도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솔직히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선행마가 있는, 그래서 경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초반에 조금 늑발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따라잡을 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막판 탄력을 갖고 치고 나온다면 특히나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6번마 나르켓이 약간 인기권 한 4위, 5위 정도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마 나르켓을 좀 복병의 충마로 보고 공략을 하면 만약에 입상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환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는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경마라는 거는요, 늘 저배당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마를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환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스타마타, 3번마 일강대로, 4번마 아델플라이, 6번마 나르켓,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을 보시면 이 5군에 승군한 이후에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승부를 안 했던 마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싸움을 좀 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경주 거리가 1400m라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인기마가 1번마 오케이 썬더나 뭐 8번마 윈드크로스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도 이 인기마를 좀 믿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8번마 윈드크로스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을 3번을 했습니다. 자, 착순권에는 계속 들어가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이유가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이 탄력은 상당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이 경주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막판에 올라오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착, 3착 승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특징이 이 6번마 킹보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발빠른 선행마들이 뭐 없는 편성이기도 하거니와 6번마 킹보스가 뭐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도 가능은 하겠지만 걔 막판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코너 이후에 좀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근성을 갖고 있는 8번마 윈드크로스의 전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게이트에 이점을 하는 이 1번마 오케이 썬더, 지금까지 그 싸웠던 편성을 보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좀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지만 끈끈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적응하기 쉬운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1번마 오케이 썬더와 8번마 윈드크로스 이 두 마필이 뭐 최저배당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싸움에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는데, 경마라는 건 항상 의외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의외성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일단 처음에 볼 수 있는 말이 6번마 킹보스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단독 선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선의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눈치를 보는 싸움이 된다면, 뭐 앞뒤 보지 말고 앞으로 내빼는 이 6번마 킹보스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지, 어떤 견제가 없다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전개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11번마 닥터 콩순이가 이제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걸음은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3번마 천년의 구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게 6세가 된 마필이죠. 내년이면 7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26전을 나와서 5번의 준우승, 4번의 3착을 기록하고 아직 우승 기록이 없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직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였는데 막판에 어떤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일단 3번 게이트라는 게이트 2점도 있고요.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지금 부담 중량도 4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 없이 한 번에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를 믿지만 약간의 의외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오케이 썬더, 3번마 천년의 구름, 6번마 킹보스, 8번마 윈드크로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들의 능력이 타마필보다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변이라는 건 항상 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승부는 상당히 좀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런 경주는 어느 마필을 충만로 놓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3번마 정든로, 5번마 금피스카이, 7번마 금아우노, 12번마 조세핀 퀸.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 혼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추임력을 갖고 있는 뭐 4번마 하바나 제인이라든가 또는 기습선행 가능한 뭐 11번마 탐라 하늘 그리고 최근 부진하지만 기본 거론 갖고 있는 이 1번마 동부스타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는 노릴 거예요. 노리지만 저는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선다고 봅니다. 자, 3번마 정든로.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계속해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세 경주를 다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이제 국산마 육군 시절부터 좀 발전을 좀 많이 할 것이다라고 봤던 마필입니다. 마체형도 상당히 좀 당당한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 좀 발전 속도는 좀 더딥니다. 더디기는 하는데, 이 마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고요.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3번마 정든로가 선행 내지는 꽃자리 선입 승부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금피스카이는 전개가 조금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가 매끄럽게 될 때는 좀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되면 아예 늦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경주 성적을 보면 좀 스타트가 안 됐을 때 마지막 탄력으로 올라오는 힘이 더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8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럼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이 뭐 들어오면 할 수 없죠. 들어오면 할 수 없는데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개 자체도 이 마필이 과연 앞선에 뛴다라고 했을 때 앞선에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뒤에서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치고 오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자, 7번마 금아우노는 최근 두 경주 연속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이죠. 기본적으로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지금 잘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경주에서 뒷심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도 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라는 것도 또 무시를 못하죠. 자, 12번마 조세핀 퀸. 가장 단점은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필도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뒤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기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인기 1위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죠. 그 전 경주에서 이제 하늘전사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하긴 했는데, 자,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를 비교를 한다면 조세핀 퀸 입장에서는 외곽이기는 하지만 좀 손쉬운 앞선 승부가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번마 정등로를 제외하고는 안게이트 마필들 중에
좀 발빠른 마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외곽이긴 하지만 좀 발빠르게 앞선을 장악을 한다면 좀 손쉬운 선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혼전으로 보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배팅 공략을 하느냐, 이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인기마를 공략을 한다면 조합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3번마 정준로, 5번마 금피스카이, 7번마 금아우노, 12번마 조세핀 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5번마 금피스카이를 가장 약하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앞선의 마필들의 이 자리잡기 싸움, 그리고 치열한 전개의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산마 4군까지 올라온 마필들이라면 기본적인 걸음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도 있고 좀 주춤하고 있는 마필도 있는데 이런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경주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키는 제가 봤을 때는 5번마 글로리킹이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리킹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장기 휴양을 했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나오기까지 거의 한 7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6월 25일 날 주행 심사에서 가디스문, 글로리킹 이렇게 1착, 2착을 차지했었죠. 그때 가디스문은 연습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디스문이 무너졌죠. 그리고 글로리킹도 휴양 복귀 전에서 뭐 앞선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극복을 못했습니다. 휴양 공백의 후유증을 극복을 못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요. 자,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외곽 가이트에서 이제 무리한 선행 승부를 했죠. 선행 경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죠.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이번엔 5번 게이트라는 것. 그리고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는 좋은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 글로리킹이 단독 선행을 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초반에 치고 나올 수는 있지만 3, 4코너에서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고 어깨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끈끈함, 근성,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교시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이 상당히 두텁고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9번마 정문 드래곤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이제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500km대에 아주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직전 승군전에서도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마필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500km대의 거구의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57이 그렇게까지 막 무리해 보인다,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계 중량입니다. 한계 중량이기 때문에 결코 약한 부담 중량은 아니죠. 근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5kg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압도적인 지금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뭐 이 마필을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10번마 평화축제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올드 패션드의 잠하고 역시 앞선 승부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제 막판 탄력 검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군이나 5군 시절에는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국산마 4군은 5군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에 나오는 모습에서 저는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는 실버마 알파 송당이죠. 자, 이 마필이 연승을 거두다가 느닷없이 5월 달에 오크스베 경주에 나왔습니다. 물론 뭐 나름 생각이 있어서 나오기는 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이 오크스베에 나오면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그 다음 경주였죠. 7월달 경주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앞선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졌고 그 당시 경주 편성이 강했냐 하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썩어도 준치라고 이 알파 송당이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되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이 10주의 공백기 그리고 최근의 하향세 이 점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익이 좀 걸리고요. 최근에 상승세로 봤을 때는 솔직히 7번마 BK 하나 이 마필이 직전 정문 드래곤한테는 졌죠. 그리고 기록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늑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BK 하나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늑발을 하고 나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막판 탄력은 보여줬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성적이 어찌됐든 직전 경주 같은 늑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직전에 이 BK 하나가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그래서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좀 아쉬웠죠.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이 BK 하나가 최근에 상승세와 맞물려서 5번 글로리킹과 치열한 앞선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마 BK 하나가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저는 3번마 컬러풀 윈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에서 붙여뛰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윤 기수가 초반에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한다.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너희들끼리 싸우라라고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선입 전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코노 이후 직선에서 충분히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은 경주거리 적성으로 봤을 때 장거리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1200 경주기 때문에 1200m까지는 충분히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2번마 잣나무길. 최근 두 경주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추천을 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컬러풀 윈드, 7번마 BK 하나, 9번마 정문 드래곤, 11번마 알파 송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기복마들이 이제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대거 출전한 경주인데 혼전도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을 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보이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전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1600m 경주는 좀 선행선의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데 자,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앞을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것도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보면 장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선행 승부를 좀 해볼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로열 페넌트인데
역시 오늘 제가 조금 주의하라고 하는 이제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조금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7월 달 휴양 복귀전에서 능력 부진이 나온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을 그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기는 어렵죠. 믿기는 어려운데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은 탁월한 마필이거든요. 이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5번마 위너스 타임은 부담 중량이 문제입니다.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막판 탄력은 아주 우수한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다. 직전 57kg에서 무너졌는데 58까지 올라갔다. 물론 편성은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58이라는 부담 중량은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6번마 돼지 스페셜이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마필도 앞선에서 좀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보일 수가 있고요. 7번마 KK1은 바닥권에 있다가 직전에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기수는 믿음직합니다. 근데 26전에 1착 1번, 2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없죠. 이번 경주 아마 최고 인기마 중에 하나가 될 게 이 9번마 바벨 드리머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아쉬운 승부를 좀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발이 좀 모자라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두 경주 1600m 거리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지금 거뒀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400한 5, 6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17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 제가 지금 뭐 장황하게 마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예상을 하는 예상가 입장에서 예상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필에 대해서 이 마필이 괜찮으니 배팅하십시오. 이런 추천은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승하는 마필, 준우승하는 마필들이 그럼 다음 경주에 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뭐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나마 좀 제정신 차린다면 4번마 로열 페넌트 정도는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마필은 눈여겨봐야 되지만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다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경 7경주 마필을 추천하지 않고 관전하기를 권하는 경주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지는데 인기마들의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이제 4번마 동투자보이, 7번마 얼라이브 캡틴, 9번마 갤럭시 로드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삼각편대로 인기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9번마 갤럭시 로드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 마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천을 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아직도 솔직히 국산마 상군에 있는 게 좀 불만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최상위권까지 좀 가야 된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글쎄요, 좀 성장 기대치가 가면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위군에 있었을 때와 좀 점점 이제 상위군으로 오면서 승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위군 시절에 이 장래 기대치 뭐 이거에 조금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480kg대의 좀 당당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도 이제 8번 미스터 벨러와 함께 이제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안게이트에 있는 3번마 영천 솔레미오가
뭐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좀 어려운 승부도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갤럭시 로드 앞선에서 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요배통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인기마 4번마 동투자보이.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서운 마필이고요. 비교적 강잡 틈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이번 경주 같이 출전하고 있는 이 얼라이브 캡틴이라든가 또는 기적의 적토마 미스터 벨러와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원래 이 동투자보이가 앞선에서 선행 경합을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바뀐 모습이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4.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물론 뭐 50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극복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4.5의 부담 중량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 7번마 얼라이브 캡틴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끈끈하게 따라붙는 마필이고요. 버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결국 이 4번마 동투자보이, 7번마 얼라이브 캡틴, 9번마 갤럭시 로드 이 인기마 세 마필의 승부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력 승부는 어렵지만 이런 전개라든가 인기마에 좀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저는 5번마 오렌지 게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더 편성은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어느 정도 좀 단점을 안고 있는데 비해서 이 5번마 오렌지 게라지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3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마지막 끈끈하게 버티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기세 좋은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변이 좀 일어난다면 뭐 큰 이변은 아니지만 5번마 오렌지 게라지가 전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동투자보이, 5번마 오렌지 게라지, 7번마 얼라이브 캡틴, 9번마 갤럭시 로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